그 일부 빅테크 업체에서 데이터 센터 확장 계획을 축소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요. 과잉 공급의 신호이지 않냐라고 질문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는 과잉 투자를 자제하는 합리적 조정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 전체적인 수요 파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요. 투자 속도를 좀 조절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구글이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는 여전히 본인들이 벌고 있는 영업이익의 한 3분의 2? 그 정도 수준에서 대규모 AI 인프라, 설비 장비 투자, 캐펙스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즉 K반도체는 30년 전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변방이었습니다. 하지만 PC 시대에 일본이 가지고 있는 메모리 패권을 대한민국 기업이 도전장을 내밀었고, 모바일 시대가 도래할 때 대한민국 기업은 일본 메모리 기업들을 모두 물리치고 1등 메모리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모바일 시대 너머에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AI 시대에는 정말 다행이지만 대한민국의 또 다른 반도체 기업이 1등 자리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뒤에 K반도체는 과연 이러한 기술 패권국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 현재 PC 모바일 시대를 지나가면서 다양한 메모리 칩 메이커들이 시장에서 많이 아웃되었습니다. D램의 경우에는 국내 2개사, 미국 1개사, 즉 3사가 과점 시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메모리를 사가지 않으면 더 이상 AI를 구현해낼 수 있는 메모리 칩을 구할 곳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후에 AI가 버블이 아니고 AI가 실체가 있는 산업, 실제 그렇기도 하죠. 그렇게 된다면 10년 후에도 대한민국 반도체, 특히 D램에 대한 패권은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다만 위협을 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을 30여 년 전에 위협했듯이 지금 이 시점에 대한민국의 메모리 기술을 위협하는 국가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의 D램 기술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 기술은 10여 년 전에는 그리 높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중국 정부에서 어마어마한 보조금을 투입하면서 수율이 좀 떨어지더라도, 제품의 성능이 좀 안 좋더라도 내수 시장 활성화, 그리고 내수에서 만드는 다양한 전자제품에 자국 내 메모리를 탑재하면 또 다른 보조금을 주는 등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펼쳤습니다. 마치 대한민국이 1970년, 80년 산업화를 경험하던 시절에 국산 제품을 쓰면 조금 더 혜택을 주는 그런 정부의 정책들이 있었죠. 제가 다니는 국제학술대회를 가보면 D램, 낸드 기술은 중국 기준으로 보면 대한민국과 수년 내의 기술 격차를 두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수율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제품 단가는 대한민국의 메모리 반도체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옳으신 말씀이지만 기술만으로 시장을 장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 국가의 정부에 직접 보조금이 있는 한 대한민국 반도체 기업이 만든 메모리 제품은 중국 시장에서 최악의 경우 모두 퇴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뒤에 범용 메모리 제품으로 여전히 지금처럼 돈을 잘 벌고 영업이익을 계속 만들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있다면 저는 그거는 되게 위험한 생각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종래에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메모리 제품을 빠르게 개발하고 그 제품을 가져다 쓸 수 있는 미국이나 중국의 AI 큰 업체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의 시스템에 적합한 초고부가 가치 메모리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만 한다면 범용 메모리 시장은 설령 중국에 내어줄 수 있더라도 그 이외의 고부가가치 메모리 마켓에서는 여전히 K반도체가 그 패권을 쥐고 있을 것입니다. AI 연산은 GPU가 초당 수십조 번의 계산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면 이 GPU 성능은 100% 발휘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즉 HBM은 이 D램을 수직 적층한 구조로서 기존 범용 D램 대비 수십 배 이상의 대역폭을 제공하는 이 AI 시대의 핵심 부품이기도 한데요. 이런 HBM이 GPU 옆에 붙어서 GPU의 고성능, 고속 연산을 서포트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SK하이닉스가 HBM3E 시장 점유율을 과반 이상 장악하고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국내 기업과 손잡은 이유도 이러한 HBM에 대한 기술력을 대체할 수 있는 공급자가 대한민국 이외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초고부가가치 제품은 HBM이 하나의 사례입니다. 근데 그것만 있지 않고 아마 GTC에서 소캠2라는 제품을 언급할 것 같은데 그게 약간 범용화되어 있는 HBM,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탈부착형입니다. 지금 HBM은 GPU 옆에 이렇게 붙여가지고요. 이게 뭐 붙였다 뗐다가 안 됩니다. 근데 뭐 PC 같은 경우 조립 PC 사보면은 메모리 꽂았다 뺐다 할 수 있잖아요. 탈부착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제품을 표준화해야 되고 뭐 이걸 삼성전자 거든 미국 마이크론이건 하이닉스 건 누구 걸 사도 끼우면 다 워킹하거든요. 지금 엔비디아가 꿈꾸는 거는 젠슨왕 입장에서는 그 메모리는 좀 범용화 시킬 수 없느냐. 그래야 메모리 플레이어들끼리 서로 가격 경쟁도 시키고 그래야 자기들은 이익을 더 가져가는 구조고 또 다른 관점에서는 공급망 리스크를 예컨대 SK 하이닉스의 공장에 화재가 났다. 그러면 사실은 엔비디아에게는 어마어마한 악재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AI 데이터 센터 투자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도 사실은 임팩트를 받게 되고요. 그런 면에서 공급망 안정화, 가격 경쟁력 확보 그런 측면에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HBM을 여러 군데에서 공급받기를 희망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한 몸체로 붙이는 것보다는 탈부착형으로 할 수 있는 걸 더 선호할 겁니다. 과거 PC가 그렇게 했듯이요. 그래서 아마 소캠2라고 하는 새로운 제품을 지금 좀 고민하고 있고 메모리 기업들은 이미 준비는 다 하고 있는데 고객사가 요청하니까요. 그렇게 따라가고는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될지 GTC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반도체 칩 수요는 여전히 명확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AI 기업들은 HBM과 같은 고사양, 고대역폭 메모리를 내년까지 이미 SK하이닉스, 삼성전자에 선 예약한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이 반도체 공급망 구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현재의 문제는 만들 의지가 아니라 만들 수 있느냐로 보셔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헬륨, 브롬화학 수소가스가 차단이 되면 3D 낸드 제품, D램에 특히 애칭, 시가가는 공정 자체가 멈출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덧붙여 반도체 공정 기술이 점점 첨단 테크노드로 진화 발전함에 따라서 특수한 소재에 대한 의존성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면 128단 이상의 3D 낸드 제품의 경우 극저온 상태에서 식각을 하는데요. 이를 크라이오 애칭이라고 합니다. 이런 크라이오 애칭에서는 크립톤, 제온 등과 같은 희귀가스 사용은 필수이고요. 또 나아가서 반도체 공정이 점점 더 미세화됨에 따라서 13.5나노미터의 아주 짧은 파장을 활용해서 미세 패턴을 만드는 EUV 공정이 전체 반도체 공정 500에서 800단계 중에 과거에는 한 단계만 썼다면 이제는 2번, 3번, 4번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EUV 장비에 미세 패턴을 그려서 그 패턴을 웨이퍼에 전사시킬 때 사용하는 퀄츠 매스크, 블랑크 매스크는 전량도 일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반도체 희귀가스 수출 금지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중동발 전쟁으로 인한 헬륨, 브로마 수소가스 차단이 만약에 동시에 현실화된다라고 상상해 보면 대한민국의 칩메이커인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보유한 한 3에서 6개월치의 비축분이 언젠간 소진이 될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 아무리 칩에 대한 수요가 넘쳐나더라도 물리적으로 칩을 생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수요가 있는 공급 마비. 그런 상황은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생각됩니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특수가스에 대한 수입선 다변화 그리고 전략적 비축량 확대가 되겠습니다. 이 헬륨은 미국, 러시아 등 대체 수입선을 긴급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헬륨을 재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업계 최초로 개발해서 실제 연간 사용하는 양의 한 5분의 1 정도는 대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브롬과 헬륨을 포함한 14개 품목에 대해서 긴급 공급망 점검에도 착수해서 정부 차원의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기적으로는 특수한 희귀가스를 포함한 다양한 반도체 소재에 대한 국산화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원재료 광산이 있지만 그것만 있다고 반도체 바로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가서 식재료를 사갖고 와도 걔를 뭔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레시피와 뭐 이렇게 다듬을 수 있는 기술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그런 쪽에 R&D를 많이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공급망 자체의 구조적 전환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는 중국, 중동, 일본 등 단일 공급국에 대한 극단적 편중 구조가 존재하는데요. 이를 동맹국 중심 조달로 재편하고 소재 기술 내재화를 통해서 이렇게 블랙스완급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버틸 수 있는 강한 자립형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AI 확산으로 인해서 고사양 반도체 수요는 아직 건재한가라고 질문하는 시청자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바라보는 의견은 건재합니다. 오히려 이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피지컬 AI의 형태 중에 로봇도 있지만 자율주행 자동차도 있습니다. 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탑재되는 반도체 수요, 그리고 이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와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의 폭발적인 확산, 엣지 AI 기기의 보급, 또 기업들의 AI 전환 투자가 본격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HBM과 같은 고사양 메모리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범용 메모리 시장과는 완전히 분리된 독자적인 성장 궤적을 그리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 빅테크 업체에서 데이터 센터 확장 계획을 축소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요. 과잉 공급의 신호이지 않냐라고 질문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는 과잉 투자를 자제하는 합리적 조정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 전체적인 수요 파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요. 투자 속도를 좀 조절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구글이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는 여전히 본인들이 벌고 있는 영업이익의 한 3분의 2? 그 정도 수준에서 대규모 AI 인프라, 설비 장비 투자, 캐펙스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AI 버블이 붕괴하거나 투자 축소가 연쇄적으로 확산되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본다면 이 공급 차질로 쌓인 재고 부담이 또 한꺼번에 터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호는 현재로서는 경고 수준이지 위기가 확정됐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섣부른 것 같습니다.